네, 안녕하세요. 제이호텔의 류군재라고 합니다. 금일 계신 분들께 저희 백신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와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현재 코비드19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왜 콜드체인이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백신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좀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코비드19 팬데믹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대시보드의 자료는 지난주 금요일의 현황인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보시는 내용,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죽었고 어느 정도 지금 케이스가 있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지, 그리고 백신을 지금 맞은 사람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1,904명이 죽은 상황이고,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4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복한 사람이 12만 명, 그리고 현재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이 13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작년부터 진행된 코비드19의 현황이 감소 추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도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비드19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7가지 종류의 백신이 지금 세계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임상 중이거나 우리에게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유력하게 말하고 있는 백신의 종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5가지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냉동고에서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다만 냉동 보관을 권장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도 역시 사용 전에는 소분하기 전에 그 해동을 위해서 백신 냉장고에서 해동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5가지의 백신이 모두 백신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백신 냉장고는 흔히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보관에 필요한 어떤 온도를 2에서 8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콜드체인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작년부터 백신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떤 콜드체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콜드체인 내에서 어떤 백신이 보관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흔히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에서 이런 콜드체인에 대한 문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백신이 보관될 때 상온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영하의 온도에 2에서 8도에서 벗어나는 온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소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 헤드라인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장되는 2에서 8도 내의 온도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부작용이나 아니면 어떤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백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에는 권장하는 2에서 8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백신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아직 그런 정확한 이제 백신 냉장고를 보유하지 않은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아마 걱정스럽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보고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WHO에서 어떤 2에서 8도의 온도를 벗어나게 됐을 때 백신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백신의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HHS에서
어떤 백신들이 어느 정도 해마다 이런 콜드체인을 지키지 않아서 폐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자료인데요. 우선 왼쪽에 WHO 자료부터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에서 8도에 보관됐을 때 백신의 어떤 확대 사진을 표현을 한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백신이 영하의 어떤 조건에서 보관되게 됐을 때 2에서 8도의 보관을 권장하는 백신이 영하의 조건에서 보관되게 됐을 때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2에서 8도에 보관된 어떤 백신의 점도와 영하의 조건에서 보관됐을 때의 백신의 어떤 점도, 점성의 어떤 입자의 굵기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요소들이, 백신에 포함된 요소들이 밸런싱 있게 주사기에 소분이 돼서 접종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온도 조건에 벗어나서 동결된 상태에서 소분을 하게 되면 밸런싱 있게 주사기에 소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도가 어떤 요소들이 조금 더 이제 점도가 이제 굵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덜 들어간다거나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위험을 어나운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문제 때문에 HHS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해마다 보관 조건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45개 어떤 사이트에 있는 예방접종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6%가 이런 2에서 8도의 콜드체인을 지키지 않는 사이트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사이트들은 보관 권장 온도를 이탈해서 5시간 정도의 온도 이탈을 흔히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해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폐기하는 어떤 백신의 양이 230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230만 불 정도의 어떤 폐기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화이자의 어떤 백신 양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0만 명분을 해마다 폐기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콜드체인을 갖춘 2에서 8도의 어떤 보관 온도를 권장하는 냉장고에서 백신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기하는 백신 혹은 효능이 떨어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경우를, 알게 모르게 효능이 떨어진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뉴스를 통해서 어떤 백신 위탁 백신 접종의 어떤 장소를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확인되는 내과나 아니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에 보시면 일반 냉장고를 쓰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일반 냉장고들이 실제로는 2에서 8도의 권장 온도 범위를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백신이 아니냐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헤드라인을 대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2에서 8도를 동일하게 일반 냉장고도 보관 온도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냉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2에서 8도 내의 범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제이오텍의 어떤 백신 냉장고와, 그리고 C사의 어떤 쇼케이스 냉장고, 그리고 W사의 일반 냉장고의 각각의 온도 분포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온도 분포도를 확인할 때는 그 빈 상태에서 온도 분포도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권장 보관량인 50% 정도의 하중을 보관하였을 때 온도 분포도를 각각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저희 제이오텍의 백신 냉장고와 저희 제이오텍의 백신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을 때 비상상황이죠. 정전이 되게 됐을 때 그 챔버 내에 얼음을 넣게 되면 이 정전 상황에서 챔버 내의 온도 유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분포도를 위해서 사용한 그 계측기는 테스토사에서 나오는 174H 계측기를 사용을 하였고, 챔버 내에 그 세 가지 레이어,
지금 층을 세 가지로 나누었고 각 층마다 5개씩 센서를 배치해서 각 그 위치에서 온도 분포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저희 왼쪽부터 제이오텍의 백신 냉장고, 그리고 C사의 쇼케이스, 그리고 W사의 이제 그 일반 이제 가정용 냉장고에 대한 온도 분포도를 각각 측정을 했을 때 보이는 부분인데요. 온도 이제 트렌드인데요. 지금 C사와 W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각각의 이제 장비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백신 접종을 위해서 주사실에 가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일반 냉장고들인데요. 실제로 온도 분포에 대한 테스트를 했을 때 2에서 8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병청에서 냉장고의 온도 설정 값을 5도로 해라. 그리고 백신을 보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했을 때 저희 제이오텍의 백신 냉장고는 2에서 8도 내에 이제 온도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C사의 어떤 쇼케이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이제 0.1도, 2도를 이제 벗어나는 이제 영하의 어떤 온도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최대값은 8.7도, 8도를 벗어나서 0.7도까지 가죠. 편차가 약 이제 9도 정도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2에서 8도를 8분마다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에서 8도의 보관 온도에 적정치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W사 역시 영하에서 영하 0.9도에서 이제 11.1도까지 올라가는 온도 분포도를 확인했고, 이 역시 2시간마다 2에서 8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빈 챔버 상태에서는 제이오텍의 어떤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나온 냉장고 대비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사실에 가면 볼 수 있는 냉장고들의 어떤 보관 조건이 2에서 8도를 꾸준하게 벗어나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빈챔버도 그런데 보관 적정 이제 양인 50%의 하중에 백신을 보관하게 됐을 때 온도 분포도를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제이오텍의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전문적으로 나온 제품의 온도 분포도는 빈챔버 때보다는 조금 더 편차 없이 잘 보관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패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바이어를 보관하다 보니까 온도의 유지를 조금 더 잘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C사와 W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이제 온도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이제 적정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여기 자료에서는 이제 제외하게 됐고, C사 같은 경우에는 빈챔버 때 대비해서 1도 정도 편차가 더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빈챔버 때도 보관 온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 조금 더 이제 백신을 50%의 하중으로 챔버 내에 채우게 됐을 때 조금 더 악조건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수준에서 그 백신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신의 어떤 밸런싱 있게 주사기에 소분이 돼서 접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백신 냉장고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다음 이제 보시게 되시면 두 번째 연구인데요. 실제로 백신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아마 비상사항에 대해서 비상사항을 직면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비상사항이라고 하면 정전 사항인 거죠.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 제품이 꺼지게 되었을 때 지금 온도의 어떤 분포 유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이오텍 냉장고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였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중에 정전을 시키게 되면 약 그 35분 정도의 8도 정도를 이탈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근데 만약에 정전이 되고 나서 1.5kg의 어떤 얼음팩을 넣게 되었을 때 35분에서 약 25분 정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한 25분 정도 더 보정을 하게 돼서 약 1시간 정도의 2에서 8도 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비상상황에서
얼음팩을 보관하는 것이 챔버 내의 온도 유지를 연장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접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접종을 하시게 되었을 때 이 클래스의 내용을 듣고 나서 접종실에 가게 되면 냉장고의 형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마 마주하는 냉장고가 백신 냉장고, 전문적인 이제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냉장고를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보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접종 장소에서 접종을 하시고 싶은지 아마 생각하시게 되실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문적이지 않는 냉장고가 위치되어 있는 백신 보관 장소에서는 정상적인 온도 범위의 그 권장 범위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 냉장고보다는 조금 이제 가격이 나가는 백신 냉장고의 그 가격 차이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백신의 성능을 보장하는 가치라고 확인을 하시고 전문적인 백신 냉장고를 설치하시고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화면에 저희 헤드쿼터 이외에 지사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